코로나를 보면 감염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모든 바이러스는 진화를 거치는 거고요.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세이프티,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 효력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거든요. 쭉 실험을 해서 한 A, B, C라는 후보가 좋은 단백질이고 좋은 후보 물질이야. 백신 후보 물질이야.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그만 동물에서는 예비로 쉽게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도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독성 시험도 해야 되고 이 후보 물질이 사람한테 가기 전에 동물에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비임상회가 동물에서의 독성을 보고 효력을 보는 정도. 그게 보통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에 들어가면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임상에 들어갈 때 과거와 달리 지금 임상 샘플 자체를 풀로 GMP가 다 된 시설에서 해야지만 갈 수 있거든요. 스몰 스케일이라도 공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검증된 그 시설에서 만든 샘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람한테 임상을 들어가는 거죠. 백신은 세이프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판매가 되고 있는 도중에도 전혀 세이프티 이슈가 없고 지속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짜 검증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이미 다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고 하지만 이건 어떤 걸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규명을 한 다음에 전체 플랜을 짜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아무리 짧게 해도 저희같이 아무리 짧게 해도 5년 어떤 게 15년씩 걸리거든요. 짧다는 거는 진짜 그거는 초인적으로 했을 때 짧고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병렬적으로 다 철저한 계획하에 병렬적으로 해야 되고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빈틈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해야지만 압축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진화를 거치는 거고요. 가장 쉽게 이제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일단 플랫폼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매년 WHO가 예측을 해서 만들어서 전 세계 백신 회사에 공급을 해요. 우리가 익히 알기로는 인플루엔자 백신이라지만 들어가 있는 성분은 매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다른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든다. 근데 코로나를 보면 감염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퍼져나가니까 인플루엔자처럼 그런 변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는데 다행인 거는 RNA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좀 더 변이가 덜한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죠. 얘가. 이게 RNA이기 때문에 DNA는 두 가닥이 있어서 변이가 쉽지 않죠. 근데 RNA는 딱 한 가닥만 있으니까 생각보다 또 쉽게 변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내 들어가 있는 숙주의 몸에서 시스템을 끌어와서 자기를 복제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에게 조금 안 맞는 것도 이제 끌어 쓰다 보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처음 들어올 때 ACE라는 고 리셉터 그게 딱 바인딩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 사람한테 지금 계속 감염되는 거는 여기 딱 열쇠와 열쇠 구멍처럼 여기 딱 맞게끔 그럼 이제 바이러스가 구성의 동그란 바이러스의 왕관 모양에 있는 크라운 그 부분이 우연찮게 여기 딱 맞아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메르스나 사스는 이게 틀려요. 사스 이런 애들은 약간 구멍이 틀려요. 근데 어쨌거나 얘는 여기 딱 맞게 들어왔어요. 처음 이제 좋게 들어왔어. 근데 이제 자기가 막 적응하다 보니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열쇠 구멍은 바뀌지 않는다면은 얘는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맞추는 걸 백신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종이 됐다는 거죠.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고 메이저로 바뀌는 거고. 근데 인플루엔자 이미 겪었는데 인플루엔자처럼 이 코로나 그렇게 빨리 현재까지 빨리 바뀌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런 변종이 나올 경우도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각 그 지역에서 그 바이러스를 채취한 다음에 유전자 분석해서 계속 올리는 이유가 그걸 트래킹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고 그걸 트래킹했을 때 예측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분자학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다 계속 올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개들이 되면
예측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익히 이야기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의 변이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변종은 아직 없고, 하지만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변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그 베이지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바뀌면 저희들은 앞에 있는 원래 있는 거하고 바뀐 거하고 같이 봐야 되고, 근데 바뀌었을 때에 봐야 될 게 전파력, 치사율 이런 걸 보고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려웠나?